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2025년도 제약바이오 리포트에서 셀트리온이 유망 종목에 일단 선정되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강보합권이 183,9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흐름들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1조 이상의 어떤 매수에 가 들어오면서 수급의 어떤 개선이 나왔고, 이번 주에도 어제도 강한 흐름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외국인들 수급들이 형성되었는데요.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이 장 초반에 좀 회복이 되었다가 이 부분들은 옷장에 하이닉스의 어떤 약세 흐름들 이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으면서 2,492선까지 내려갔고요. 그래서 0.14% 강보합권 정도에 맞췄고, 코스닥도 전일 어떤 강세 흐름들이 강보합권 정도 흐름으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등락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단기로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 차익 매도가 조금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49원 정도, 그래서 이런 환율의 어떤 영향들이 수급에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 쪽에서 선물 현물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일단 3일 연속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연기금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좀 매도 흐름, 개인들은 어제 마찬가지로 코스닥 중심의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지수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장 초반에 시도를 했고, 그러니까 오전에 11시 이후에 이 젠슨항의 CES 기조연설 관련되는 부분 수혜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영향을 받았듯이 어제 나스닥도 다우지수와 반대로 좀 올라갔고, 국내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소부장 쪽이 거기에 연단을 받아서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개법 원봉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윗단에서 장중에 조금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몸통의 원봉이 아닌 강한 어떤 보합권 흐름, 그리고 거래량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고객 예탁금도 50조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이 50조 중후반까지 올라오면서 수급의 개선들이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조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외국인들 수급들도 다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복귀를 좀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삼성전자도 장중에 57,3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개법 원봉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만 하이닉스를 회복했다가 이 세론 분위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젠슨항 관련되는 부분에 플래그월 관련되는 공개도 나왔고,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펼쳐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되는 기대감, 올해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두가 되는 것은 비만, ADC, 그 다음에 CDMO, 요런 어떤 부분들이 하두가 된다라고 지금 트렌드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런 CDMO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월 첫 번째 거래일에 연봉의 시가 라인 187,000원대 요 부근으로 한번 올렸다가 이 극복은 안 됐습니다. 아침에 분위기만 하더라도 연봉을 조금 제끼는 회복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 10시 넘어서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다시 좀 내려오면서
종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시가 부근보다 조금 이제 밑단, 이런 모습으로 거래가 이제 종가 부근에 이제 형성되면서 시도는 이제 장중했다가 이제 그 음봉의 시가 회복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을 좀 보면 오늘도 장중에 이제 3만 주 정도 신청이 되었고요. 체결은 9,987주 정도가 되면서 21 이평선에서는 여전히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그 삼성 쪽과 메릴린치 쪽, 요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주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이 이제 신한이라든지 요쪽에서는 일단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이런 어떤 수급의 흐름들을 좀 보였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쪽에서 이제 4거래일 동안 연속 기간과 더불어서 매도를 하는 모습, 최근에 이제 개인들 매수세가 요 21 이평선에서는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 달 들어서 이제 기간의 어떤 매수가 연말 마지막 거래일까지 좀 집중되다가 그 이후로 이제 한 4거래일 동안에는 개인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뜸한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이제 소폭 매수세로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조금 교착 상태에 며칠 정도 있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지금 21일평에서 플랫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올해 들어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21일평에서 장 초반에 이제 윗꼬리가 좀 나왔다가 음봉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죠. 자, 오늘 뭐 기사에 보시게 되면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올해 제약바이오 유망 종목 관련되는 리포터가 100페이지 이상짜리로 이제 좀 심층적인 어떤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해당 리포트에서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포트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유망업종으로 뽑아놨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 어떤 이제 진펜트라 어떤 처방 관련되는 부분들이 7월 달부터 이제 보험급여 이제 환급이 시작이 되면서 좀 기대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는 본격적인 어떤 처방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 원가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고, 이번에 이제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CDMO 자회사의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될 건데, 이제 기사는 이렇게 뭐 짧게 나왔는데요. 리포터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따와보면 국내 제약바이오의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의 3성장기라고 이제 있는데요. 2006년도 14년이면 그 셀트리온이 이제 12년도 13년도에 이제 렘시마로 허가를 받죠. 국내에서 2012년도에 허가를 받고, 이제 EMA에서는 2013년도에 렘시마 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출하가 된 건 2015년도고, 2017년도에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를 이제 유럽에서는 제껴버렸던 게 이제 2017년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퍼스트 웨이버가 2003년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바이오 의약품들이 본격화되는 게 사실 뭐 2000년도 이후다. 2000년도 이전에 이제 초기 1세대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인슐린 제제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몸 안에 이제 필요한 단백질들을 보충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었고, 본격적인 이제 항체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0년도 이후에 이제 되었고, 그 만료에 앞서서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어떤 흐름들에서 이제 국내 쪽에서는 LG 쪽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연구소를 통해서 이 바이오에 관련해서 초기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대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간이 2015년도라고 하면, 2015년도는 이제 셀트리온의 미국 진출 FDA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2017년도에 이제 오리지널을 제끼고 요럴 때죠. 그래서
요 기간이 이제 코로나 기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전 세계 모든 제약바이오가 가장 주가가 급등을 유동성 효과를 통해서 올라갔던 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퍼스트 웨이브가 뭐 됐던 때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도 보면 이제 만료되는 그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바이오시밀러 쪽 입장에서도 또 한 번의 성장이 이제 좀 가능한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통합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셀트리온이 CDMO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신약까지 이제 하고 이제 헬스케어까지 이제 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잘라서 좀 보면 셀트리온이 작년도에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여전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성장 드라이브가 미국 시장 진입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단에서 보게 되면 작년에 회사가 추정했던 거의 한 10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어떤 이제 일단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올해 이연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높은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되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가 이제 고성장에서 이제 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의 또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부담이 없는 수준이니까 이거는 조금 공감하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작년도 이제 이벤트를 보게 되면 그 재작년도 말에 이제 헬스케어와 합병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PPA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3분기 이제 진펜트라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실망감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보시게 되면 그 진펜트라의 미국 판매 관련되는 부분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4분기 쪽에 반영되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한 350억 정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살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분기 때 나오게 2월 달에 이제 실적에서 진펜트라가 어느 정도 팔았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어떤 목표가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셀트리온은 이제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만원대 제가 이제 항상 뭐 25만원대에서 한 30만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보통 기관들도 대부분 요 레인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가 2025년도에 본격적인 이 전가가 확인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이 공개되면서 장기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실적단에서는 결국 이제 진펜트라가 많이 가세하게 되면 원가율이 낮아져서 수익성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DMO 관련되는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10만 리터 이제 공장 착공 예정. 요거는 이제 실적이 나오려면 몇 년 걸립니다만 장기 이제 성장 동력은 여전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이제 진펜트라가 작년도에 이제 회사가 이야기했던 그 연초에는 뭐 6천억까지 뭐 이야기를 했다가 요게 그러니까 몇백억 대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올해 어느 정도 진펜트라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요걸 통해서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21평을 지키면서 1월 첫 번째 거래일에 요 라인들을 넘어가는 양봉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